우리는 비즈니스 퍼슨에서 생성자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기본 생성자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생성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set name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컴퍼니라고 하는 변수를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이런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여기를 this.name이라고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부모 클래스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감춰버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생성자에서도요 메서드를 사용할 수밖에는 없어요.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만 되고요. 프라이빗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this.name을 직접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생성자를 우리가 호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호출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부모 클래스가 생성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person 클래스가 person과 파라미터 한 개짜리 두 개의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서는 어떤 게 호출이 되는 건지 디폴트가 불리는 건지 아니면 매개 변수 한 개짜리가 불리는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비즈니스 퍼슨 네 번째 사람 이렇게 만들 거고요. 생성자는 비즈니스 퍼슨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일단 이름과 회사 이름 두 가지를 줘야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빈줄 하나를 넣을게요. 이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오쌤이라고 할까요? 오쌤이라고 하고요. 오쌤이 다니는 회사 이름은 IT빌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터 메서드를 사용하면 뭐 당연히 이름과 컴퍼니 나오는 거는 오쌤과 IT빌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생성자가 어떻게 호출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실행 먼저 해보세요. 여기 줄바꿈 이후에 출력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줄바꿈 이후에 출력된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호출한 거는 파라미터 두 개짜리 생성자예요. 얘를 호출한 거랍니다. 그런데 얘보다 먼저 실행된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코드상에서 호출한 비즈니스 퍼슨, 이름, 회사라고 하는 생성자보다도 더 먼저 실행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부모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 다른 생성자가 아니에요. 기본 생성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파라미터 있는 생성자를 불렀다고 해서 여기에서 펄슨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불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본 생성자가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자, 이 콘솔에 있는 이 출력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여기는 지역 변수. 그러니까 또 스택과 힙으로 나눠보죠. 지역 변수가 저장되는 스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저장이 되는 힙이 있어요. 참조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게 P4. 객체 생성이 완전히 끝나야지만 그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곳에 주소가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값이 들어갈지는 모르고요. 자, 생성자를 호출했는데 생성자에서 첫 번째 1단계 뭐가 먼저 호출이 됐어요? 펄슨의 기본 생성자. 펄슨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메모리가 확보가 됐는데 이 메모리에는 펄슨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저장된 값이 무엇일까요? 이름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null.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냐면 get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set 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자를 child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했을 때 일단 부모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부모 객체가 만들어지고 요만큼. 그 다음에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호출이 되면 얘는 코드를 가볼게요. 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드는 컴퍼니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이만큼. 이 크기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가지고 있는 멤버가 몇 개냐. 멤버 변수가 몇 개 있고 메서드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 크기는 달라져요. 지금은 멤버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필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컴퍼니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서 만들고 있는 메서드. 그러니까 뭐 get 컴퍼니를 사용할 수 있어요. set 컴퍼니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정보를 주는 만큼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된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setName을 호출하고 있어요. setName. setName은 어디 있는 메서드예요? 여기 있는 메서드예요. 지금 메모리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예요.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마치 setName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원래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얘가 호출이 가능한 거고 이제 여기 null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뭘로 채워지는 거냐면 아까 전달해 준 값이 얼마예요? OSM이라고 전달을 했죠? 메인에서 OSM이라고 전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OSM이라고 set name이 되는 거예요. set name. 그리고 this.company가 여기가 it will 하고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생성자에서 해준 일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메모리의 주소값이 있을 거고요. 그 메모리의 주소값을 참조 변수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갈 수 있게끔. 찾아가면 부모 객체, 차일드 객체 둘 다 볼 수 있도록. 펄슨 객체도 볼 수 있고 비즈니스 펄슨 객체도 볼 수 있도록 그 메모리 주소가 확보가 되는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비즈니스 퍼슨에서 이 코드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을 전달을 해주지만 이름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name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null인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모든 서브 클래스에서의 생성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출력문이 나오기 전에, 그죠?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하는 출력문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먼저 호출하고 있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죠?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런 코드가 있는 거예요. 얘가 생략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프린트문이 나오기 전에 프린트문이 실행되기 전에 이 코드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코드는 누가 호출해 주는 거냐? 자, 여러분들 자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뭐라고 호출한다고 기억하세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자기 생성자가 자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거. 디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 네. 디스의 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스의 용법은 디스점 이렇게 해서 멤버 변수 참조하는 거. 또 하나는 디스 하고서 함수처럼 호출하는 거. 이 함수처럼 호출하는 게 뭐냐 하면 오버로딩 되어 있는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 생성자들 중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게 thi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his. 기억나시죠?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 것처럼 super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super를 함수처럼 호출하면 얘가 뭐냐 하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를 호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바 컴파일러가 이런 코드를 자동으로 호출을 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항상 child 클래스의 가장 첫 번째 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문보다도 얘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출력문보다도 얘가 먼저 나왔고 여기 있는 출력문보다도 이 출력문보다도 얘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이건 주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슈퍼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어요. 얘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출력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생성자가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 코드처럼 이거 없었잖아요. 그죠? 얘가 없었죠.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 자바 컴파일러가 얘를 자동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래쪽에서 슈퍼와 set 네임이 나눠져 있어요. 슈퍼와 set 네임이 나눠져 있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은 다른 코드로 바꾸실 수 있으시겠죠? 어떻게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상위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부르지 말고요. 기본 생성자를 부르지 말고요. 다른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불러주면 돼요. 슈퍼.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두 개가 있어요. 슈퍼라고 했을 때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보세요. 항상 이클립스에서. 기본 생성자가 있고 파라미터 1개짜리 생성자가 있다라고 보여주죠. 그렇죠? 얘를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생략하면 안 돼요.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는 자동으로 불러주지만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는 자동으로 불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얘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얘는 우리가 직접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출력문을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서 뭐 비즈니스 펄슨이 호출됐습니다. 뭐 이런 출력문도 넣을 수가 있고요. 출력문도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퍼니도 오히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네임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직접 호출할 수도 있지만 아예 부모를 생성할 때부터 네임을 주고 부모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객체들만 더 생성을 하면 되는 이런 구조로 코드를 작성하실 수도 있으세요. 만들어지는 객체는 똑같습니다. 어떤 생성자를 통해서 부모가 만들어지고 자식이 만들어지느냐가 차이가 날 뿐이고요. 만들어진 객체 자체는 똑같아요. 자, 메인 가서 실행을 해볼게요. 메인 가서 실행을 하시면 run as java application. 이번에는 네 번째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호출이 됐냐면 이렇게 호출이 됐어요. person의 이름을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person의 이름과 컴퍼니를 갖는 생성자가 호출이 됐다. 이런 순서로 보이는 거죠. 그게 얘가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슈퍼를 넣지 않았을 때 슈퍼는 항상 어땠어요? 슈퍼는 항상 다른 문장들보다 먼저 호출이 됐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프린트문보다도 먼저 있어야 돼요. 항상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는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항상 제일 처음에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 순서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지금 에러죠. 단지 여기 있던 문장을 여기로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에러가 나요. 에러 내용이 뭐냐면 컨스트럭터 콜은 생성자를 불러주는 코드는 must 반드시 첫 번째 문장이어야 된다. 생성자를 불러주는 코드는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에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이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먼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태어날 수가 있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죠. 비즈니스 퍼슨이 되려면, 회사원이 되려면 먼저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람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사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먼저 사람이 되거라. 재밌는 썰렁했었죠. 회사원이 되려면 부모가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불리는 코드는 항상 코드의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주석은 있어도 되죠. 어차피 주석은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주석은 얼마든지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항상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이런 코드는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만 돼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제가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퍼슨 클래스에서 정리를 해드릴까요?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생성자를 이렇게 기본 생성자도 만들어 봤고 이렇게 파라미터 하나를 갖는 생성자도 만들어 봤으니까
네. 네. 제일 밑에다가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밑에다가 첫 번째, 그러니까 상속관계에서의 생성자 호출. 이게 자동으로 호출되기도 하고 자동으로 호출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 기본은 뭐냐면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누군가가 비즈니스 퍼슨을 호출하거나 비즈니스 퍼슨 네임이나 컴퍼니를 호출하면 반드시 퍼슨 생성자가 먼저 호출되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 퍼슨 생성자가 하는 일들을 실행한다. 이게 항상 기본이에요. 항상 기본인데 그러면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아까 우리 슈퍼 넣었었어요? 안 넣었었어요? 안 넣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얘기예요. 명시적으로 호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슈퍼라고 하는 코드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명시적으로 호출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코드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으면 이때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자바 런타임이 자동으로 호출을 해줘요. 무엇을? 매개 변수가 있는 거를 호출해 줄까요? 매개 변수가 없는 거를 호출해 줄까요? 매개 변수가 없는 거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위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 슈퍼를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절대로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죠. 전 시간에 우리 슈퍼 호출 안 했었잖아요.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에서 슈퍼 호출하지 않았죠. 그래서 뭐 했어요? 셋네임 호출했단 말이에요. 셋네임.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슈퍼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가 없는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가 자동으로 호출이 됐기 때문에 person이 먼저 만들어졌고 사람이 먼저 만들어졌고 사람이 만들어질 때 네임은 널이었고 네임이 널이란 얘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set name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name이란 변수가 있으니까 set name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을 때 상위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그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어요.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사용한다? 이럴 때는 슈퍼
또는 슈퍼,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 이런 형식으로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랑 비교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슈퍼랑 비교를 하셔야 될 거는 같은 클래스의 다른 생성자. 다르게 얘기하면 오버로딩된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어떤 형식을 쓰죠? this 이런 형식을 사용하죠. 형식으로 사용을 한다. this와 슈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바에서 this와 슈퍼는 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슈퍼 상위 클래스. 위쪽에 있는 거 슈퍼. this 나. this는 나란 뜻이고 슈퍼는 위에 부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슈퍼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쪽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얘는 어차피 디폴트니까 전달해 줄 값이 없잖아요. 부모한테도 전달할 값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멤버들도 설정할 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호출하긴 했지만 호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죠? 슈퍼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한 거고 아래쪽에서는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 생성자 불러놓고 세터를 사용하거나 아예 만들 때부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 불러놓고 내 것만 처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얘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쪽 방법으로 하실 때에는 굳이 얘는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얘는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불러주니까. 어차피 매개 변수가 없는 슈퍼는 자동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 만드는 메뉴 보시면 볼래요? source,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여기에 있는 메뉴 중에서 제가 생략하세요라고 했었던 거 이거 있죠. 부모 클래스 디폴트 생성자, 슈퍼 클래스 디폴트 생성자를 오밋 생략하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서 이거 체크를 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있으면 명시적으로 얘를 호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는 거고 얘를 생략해도 얘는 자동으로 불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어밋 생략해도 되는 거죠. 이 메뉴에 있었던 게 다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클립스에 있는 내용들만 잘 알면 여러분들 자바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요. 상위 클래스가 기본 생성자를 갖고 있지 않고 상위 클래스에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생성자를 갖고 있지 않고 파라미터를 갖는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만 갖고 있는 경우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바로 당장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중에서는 펄슨이 부모 클래스예요. 슈퍼 클래스예요. 펄슨이 슈퍼 클래스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없애버릴게요. 없애버렸어요. 자, 일단 여러 군데서 에러가 발생해요. 이 생성자 하나를 없애버림으로써 여러 군데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메인 이게 에러가 나는 건 당연하죠. 메인 클래스에서 여기가 에러가 나는 건 당연해요. 이 생성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비즈니스 퍼슨 보세요. 비즈니스 퍼슨 클래스에서 어디가 에러가 나죠? 여기가 에러가 나요. 그쵸? 왜? 슈퍼에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러니까 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파라미터가 없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얘를 지웠어요. 지운다고 에러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클래스 자체에서 에러가 발생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2번에서 설명드린 거. 하위 클래스 생성자에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으면 무엇을 호출한다? 슈퍼를 호출한다. 이거는 자동으로 호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호출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가 없다고 해서 안 불리는 게 아니라 얘가 불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바 런타임은 얘가 있을 거야. 자바 컴파일러는 얘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없는 거예요.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불러줄 수 있는 녀석은 이 녀석밖에 없거든요. 파라미터 1개짜리, 파라미터 2개짜리, 파라미터 3개짜리 이런 거를 자바 컴파일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파라미터가 없는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생성자는 안 돼요.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에러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2가지예요. 아까 처음처럼 펄슨에서 얘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슈퍼를 부르되 파라미터가 있는 슈퍼로 불러주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있는 슈퍼로 불러주면 그러면 얘는 에러가 없어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 코드는 다시 지울게요. 이거는 제가 주석을 설명드리기 위한 용도로만 하는 거니까 다시 여기는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여기 원래대로 되돌리고요. 에러를 없애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펄슨에서 여기를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디폴트 생성자를 원래대로 만들어주면 메인 클래스, 펄슨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전부 다 행복하게 에러가 다 사라집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가 없고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만 있을 때에는 하위 클래스에서 반드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자바 컴파일러는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거는 뭐밖에 없다? 기본 생성자밖에 없다. 그런데
파라미터 있는 생성자는 자동으로 호출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다운표로 할까요? 반드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호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할까요? 반드시라고 하지 말고 상위 클래스에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아까 우리 에러가 나는 거 보셨죠? 에러가 나는 거 보셨죠? 이 컴파일 에러의 내용은 뭐냐면 슈퍼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슈퍼 생성자가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해결 방법 첫 번째는 상위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위 클래스에서 서브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파라미터를 갖는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로 이 에러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클래스 만들 때 생성자를 만들 때 디폴트 생성자 무조건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 있는 거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었던 이유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상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클래스가요 디폴트 생성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부모 클래스에서 일부러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개발자의 의도가 뭐냐면 개발자의 의도는 상위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서브 클래스가 슈퍼를 사용하려고 하는 서브 클래스가 반드시 슈퍼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다 세팅 끝내놓고 써라. 그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에서 디폴트 생성자를 안 만들어줍니다. 널로 들어가는 값들을 없애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널을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상위 클래스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세팅을 해라.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클래스를 갖다가 쓰는 거지 그거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변경하는 방법은 그거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직접 만나지를 못하면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첫 번째만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 클래스를 생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 클래스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다.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고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우리는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다. 이게 상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child가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 this라고 하는 키워드, 이 두 가지 꼭 알아주시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코드는 뭐 몇 줄 안 되죠. 몇 줄 안 되고 어렵지도 않은데 설명이 되게 많죠. 항상 이 객체 지향 설명할 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십니까?